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혼자서 편지인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6년 만에 책을 또 내셨는데요. 감회가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시죠. 예, 6년 동안 책 쓴다고 좀 고생을 했는데, 어찌됐건 원래 제가 계획하고 있던 책이라서 꼭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책임감, 사명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똑같은 걸 몇 번씩이나 읽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하고 책까지 내게 돼서 정말 기쁘게 여깁니다. 잠깐. 두 번째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네, 두 번째 책 이상한 역사는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근대까지, 과학혁명기까지 지구설과 지평설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구심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뭐가 잘못된 거죠? 네, 고대 그리스가 기원전 5세기경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파르메니데스 등등 그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게 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체 지구라고 하는, 전 세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도 기원전 5세기의 사람이. 그 당시에는 농사 짓고 수렵하고 채취하고, 농사나 제대로 지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고조선인데 재정일치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전 세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전 세계가 둥글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 역사는 실존하지 않는가요? 일부 비판적인 역사가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고대 그리스 역사는 실제로는 중세의 역사라는 겁니다. 중세의 역사가 고대 그리스로 둔갑을 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비잔틴이 몰락할 무렵에 비잔틴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그리스 문화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때 비잔틴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들이 11세기에서 13세기경에 저술된 문서들인데, 그게 기원전 5세기라고 둔갑을 해서 고대 그리스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일부 역사학자들,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근대까지도 그러한 의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런 건 본인의 주관적 생각 아니신가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직접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물이나 유적 또는 책이 있지 않나요? 고대 그리스 문서는 원본이 없습니다. 유물도 그렇고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유물도 그때 당시에 기원전 5세기에 지어진 게 아니고 중세 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첫 시작인 그리스 어떤 문명을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지구설과 지평설의 문제입니다. 또 세계 서쪽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5세기부터 지구설을 다 알았고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계 동쪽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중국과 우리나라 동아시아는 17세기가 되어서야 지구설을 생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러면 무려 2200년이라는 시간적 개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동서가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크로드라든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동서가 활발히 교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구설이라고 하는 그런 큰 문제를 모르면서 동서가 교류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모순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문명 말고도 또 의심갈 만한 뭐 그런 문명이나 있나요? 네,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 천문학도 보면 기원 후 4세기, 5세기경에 지구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탄타라고 해서 아리아바타라든지 바하라미이라 같은 천문학자들이 시탄타를 쓰면서 거기에 지구설 이야기가 수없이 더 나옵니다. 그게 기원 후 4세기, 5세기경인데, 그런데 이상한 게 기원 후 8세기경, 그보다 한 300년 뒤죠. 그 뒤에 쓴 인도 천문학자가 쓴 천문학서에는 지구설 얘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심력이거든요. 구심력은 인도 천문학자가 당나라에 와서 쓴 전문 역서인데, 거기에는 지구설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300년 전에 쓴 천문학서 시탄타에는 지구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 300년 뒤에 쓴 구심력에는 지구설이 아닌 지평설에 근거해서 천문학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상당히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에 틀림없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작가님은 지구설이 언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예전의 역사 기록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게 아니라서, 대략 기원 후 13세기경, 그때부터 이슬람 세계에서 지구설을 가설로서 다룬 이야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천문학자 잠깐만. 네, 13세기경에 이슬람의 네,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13세기에 이슬람의 알투시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알투시요? 네, 알투시. 알투시 아닌가? 알투시요? 네, 알투시입니다. 스투시는 있는데 알투시는 뭐지? 스투시는 누구죠? 옷 이름인데요. 브랜드. 네, 알겠습니다. 알투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슬람 천문학자입니다. 아하. 네. 근데 그때 당시 기록도 사실은 조금 책이 후대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하. 그런데 믿을 만한 이제 책들, 연대기를 믿을 수 있는 책들은 1450년대에 인쇄술이 이제 서구에 서양에 전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나온 책들, 인쇄되어서 나오면서 대량으로 인쇄된 그런 책들은 이제 연대기가 믿을 수 있다. 그 전의 책들은 사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책들이 많다. 후대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인쇄술 이전의 책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연대기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의 달력이 이렇게 통일이 된 것은 서양에서 그레고리력이 나오면서부터 달력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연대 기록이 다르죠. 어떤 왕조의 첫 시작부터 기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각 문화권마다 자신들의 연대를 기록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통일된, 전 세계에 통일된 연대 기록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고리력 이전에는 연대기가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특히나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후대에 편집해서 책을 더 붙인다든지 앞부분에 더 끼워 넣는다든지 뒷부분에 끼워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책이 가필이 되고 편집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된 다음부터는 한 권의 완전한 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 대량으로 책이 인쇄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알투시라는 그 천문학자가 말한 지구설은 지금 현재의 지구설과 같은 모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투시가 말한 지구설도 현대와 같은 지구설이 아니라 사실은 지평설과 다를 바가 없는 가설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알투시가 말한 지구설은 2구 모델이라고 해서 지구의 구와 물의 구, 그러니까 땅의 구와 물의 구, 이 두 개로 된 구가 지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구가 물의 구 위에 둥둥 떠 있다, 마치 포도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 있다라고 알투시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포도알이 물 위에 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현대 지구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오히려 지평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지구설은 언제쯤 등장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지금과 같은 지구설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신대륙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경이라고 보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알투시의 2구 이론, 그거는 완전한 지구설이 아니죠. 지평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그 지구 반대편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단일 지구설이 그때 신대륙 발견 1500년경부터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설의 역사는 약 500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구를 한 바퀴 돌았으니까 지구설이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세계가 둥근 물체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도 우리 지금처럼 낮에서 아침에서 낮으로, 그리고 밤으로, 그 다음 또 아침, 이렇게 시간도 한 바퀴 돌게 되죠. 그것을 저는 이제 주기적인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자, 그럼 세계를 한 바퀴 돌았으니까 네. 지구가 둥근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지구가 지구처럼 둥근 물체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지만 시간이 시계처럼 둥근 물체인 건 아닌 거죠. 공간도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한 바퀴 도는 주기적인 순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구처럼 둥근 물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처럼 유튜브를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인터뷰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감각하는 세계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대화하는 이런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계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죠? 네. 네, 인정하는 건가요? 네.